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상한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에는 2차전지 LG엔솔 들고 가다 큰일 납니다. 시장 폭락 분명히 또 나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영상들은요, 맹신하실 필요는 없고요. 각자 투자의 자료로서 응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태까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영상들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전략 내용들이 85% 이상 적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LG엔솔. 아무도 안 살 때 여러분들께 대놓고 사라고 말씀드렸고 유튜브 채널에 실제 관련된 주가는 그 이후부터 저가 대비해서 75%까지 뭐 제가 매집하라는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대략 50%가량 급등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들 중에 절반 수익만 챙겨도 35%에서 20% 정도 수익이 되겠죠. 이런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전략들을 짜 드렸었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오늘 영상도요. 제 이야기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맹신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충분히 투자자로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참고 자료로서는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만들어 왔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 막 그저 요즘 다른 영상들 보시면 그냥 그저 희망 고문하는 영상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보다 현실을 알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잡아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수익 얻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시장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큰 그림, 이 이야기를 꼭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투자자의 대응법까지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2차전지 산업 전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2023년 산업정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다 안 좋은데 2차 전지만 맑음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부분이겠죠. 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시장 지금 대표적인 세계 기업이죠. LG엔솔, 삼성 SDI, 그리고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 뭐 SK 온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죠. 이런 우리나라의 빅3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배터리 공장들을 많이 지어놓은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면서 내년도에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뭐 기대치에 뭐 부합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같이 경기 침체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천지 관련된 기업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예고되는 만큼 역시나 우리 2023년도 빼놓지 않고 이 이천지 관련 종목들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산업 정만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곧 경기 침체가 오는 분위기입니다. 2차전지 빼고 다 싹 다 안 좋은 분위기예요. 실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누구도 안 주냐면 미국도 흔들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해 보겠습니다. 전 재무부 이코노미스트 미국 경제 큰 충격 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향후 미국의 경제가 고용시장 둔화로 큰 충격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지금 현재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전 재무부 이코노미스트였던 데이비드 팩워스는 지금 현재 방송에 출연해 고용시장은 아직 견조하지만 실업률이 늘면 경제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라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최근 뉴스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 매일매일 걱정돼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의문에 빠지실 겁니다. 정말 경기 침체가 오긴 할까? 왜 이런 좀 생각이 드냐면 최근 뉴스 잘 보신 분들 아시죠? 미국의 경제 지표가요. 좋게 나와요. 3분기 GDP 확정치 3.2% 증가, 잠정치보다 개선됐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3분기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3분기 성장률은 앞서 발표된 잠정치보다 개선됐다. 미 상무부는 22일 계절 조정 기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전기 대비 연율 3.2%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공개된 잠정치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2.9% 증가율을 웃돌았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플러스 국면으로 돌아섰다라는 내용이죠. 경제가 안 좋은 줄 알았더니 결과치를 보니까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빠집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정확할까? 뭐 전문가들서부터 그냥 개인들까지도 정말 경기 침체가 내년에 도대체 오는 거야?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국의 경제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요. 한국의 경제 시장은 안 좋은데 미국은 좋아요. 도대체 왜 미국은 좋을까? 의문이 좀 들겠죠. 뭐 여러 가지 경제 요인이 있겠지만요. 특히나 지금 미국의 경제 시장이 좋은 데는요.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잘 보세요. 이걸 알기 위해선 여러분들께서 이걸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미국의 생각보다 탄력적인 경제 지표에는요. 미국의 경제 시스템, 이 경제 시스템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하고 미국은요. 굉장히 다른 고용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것만 보셔도 여러분들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 지금 해고 미국 CEO의 냉정한 정리해고 방식이란 내용입니다. 농땡이 직원은 스스로 짐 싸세요. 인재 구할 때는 열렬 돌아서면 한바람 쌩쌩. 빅테크 경영자들 정리해고 러시라는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인수한 트위터 대량 해고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비판에 가세했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경영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트위터는 지난달 머스크의 인수 이후 임직원 7,500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3,700명을 해고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오는 거짓 정보를 통제하는 부서들이 해고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머스크의 정리해고 방식이 민주사회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고용 환경이라는 부분이겠죠. 자, 이거는요. 이렇게 단점도 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다시 고용을 할 수도 있는 근데 고용할 때도 걱정하지 않고 과감하게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경제 안 좋아지면 다시 자를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데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고용을 하고 나서 해고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싹 다 집단 소송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절대 그냥 노동자를 해고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한국은 해고하기 어려운 나라, 해고 비용이 OECD 중에 2위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근로자 해고 비용이 OECD 36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한국에선 해고를 규제하는 규정이 4개로 OECD 평균 3개보다 많은 데다 단체 협약과 노조로 인해서 기업들의 인력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 경제연구원은 세계은행의 2019년도 자료를 인용해서 OECD 국가의 법적 해고 비용과 해고 규제를 분석했다. 해고 비용은 해고 전 예기 비용과 해고 수당을 합산해 주급으로 환산하는 금액이다. 뭐 결국에는 해고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과 미국의 경제 시스템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뭡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게 확실하게 딱 나왔을 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얼추 고용을 유지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고용을 쫙 유지해 놨다가 정말 경기 침체가 나왔다라는 확실한 신호가 나오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죠?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보다 고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지금 해고하는 것도 굉장히 뭐 보수적으로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직원을 지금 현재 자르는 것도 미리미리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는 예상이 되면 미리미리 직원들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면 한국 시장의 경제가 더욱더 많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지금 현재 비중을 차지하는 지금 현재 부분이니까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은 언제도 여러분들 예시가 있었냐면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됐었냐면 바로 직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굉장히 큰 여러분들께서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 부분에 타이밍들을 보시면 잘 보겠습니다. 우한 폐렴 미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몇 월 달 기사냐면 1월 22일 내용입니다. 1월 22일 날 이게 확진자가 나왔대요. 이제 곧 심해질 만한 질병, 이 팬데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 나왔대요. 그런데 미국의 고용시장은 어땠죠? 안 빠졌습니다. 이제 보시면 1월달, 2월달, 1월달까지 보실게요. 1월달, 이때가 1월달이거든요. 어떻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냥 바닥에 있어요. 이게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인데요. 실업자들이 실업하고 나면 실업 청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해당된 내용을 보시면 1월달, 2월달 잠잠합니다. 잠잠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해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정확하게 이 해고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언제냐면 지금 현재 바로 보시다시피 3월 달부터 급격하게 해고자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이밍이 왜 그런 거냐면요. 볼게요. 지금 보시면 1년 전 오는 2020년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우한 폐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잠깐 뭐 아시아 지역에 잠깐 그냥 슬슬 있었던 질병이야, 좀 특이점이 있는 질병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딱 잘못하면 전 세계가 정말 이 질병에 의해서 경제라든가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팬데믹, 굉장히 큰 질병이야 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언제 나온 거죠? 2020년도 3월 11일 날 나온 거죠. 3월 11일 이후부터 흐름을 보시면요. 실제 해고 숫자가 슬슬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언제부터? 그 다음 주부터 미국의 지금 현재 고용자 숫자, 해고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해고자 숫자가 언제 나온다? 확실하게 이런 WHO라든가 미국의 정부라든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나올 때 그때부터 해고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기 침체 키워드를 보시면요. 과거의 팬데믹 선언이 될 수 있겠고요. WHO에서 한 공식적인 선언.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계속 설명드렸죠. 금리 인하.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금리 인상한다 하고 있잖아요. 뭘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이 미국의 지금 현재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 할 예정 없어요라고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했었던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했다는 내용은 정말 경제가 안 좋다라고 미국 중앙은행에서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즉 과거에 마치 팬데믹 선언과 비슷한 효과를 이 금리 인하 선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예상할 이 똑같은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면 최근 코스피 증시가 지루하게 횡보하고 있다가 내년 한 대략적으로 3월 이후부터 어떤 가능성, 특히나 제가 3월에서 9월 사이에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그때부터 마지막 시장의 급락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시장 급락 타이밍을 우리는 잘 예고하고 예상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최근에 방송에서도 계속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는 올 가능성이 경기 침체. 아무리 미국의 당장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와도 내년 2023년도 경기 침체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경기 침체 확실한
신호인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마지막 급락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시기가 나오게 되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고 다른 섹터고 싹 다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때 맞춰서도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전체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기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런데 그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여러분들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저는 지금 최근 증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은 부분이 오히려 이 하락할 때는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증시가 거품이 빠진 시장이니까요. 산타랠리라는 기대감이 없어진 상황이고, 기대감이 없어진 상황에서 거품이 꺼졌잖아요. 지금 거품이 지금 상당히 없는 시장입니다. 거품이 없는 시장이 이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폭락을 할 때, 다음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폭락을 할 때 하락을 좀 덜하게 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큰 폭락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많이 올라가야 많이 떨어지는 건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미 조정받는데 뭘 얼마나 더 떨어집니까?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폭락이 나오더라도 내년 미리 조정을 받은 시장이기 때문에 큰 폭락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폭락이 나올 때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주식을 잡아야 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잡는 것이 매우 좋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오늘 영상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했죠? 경기 침체가 다가와도 유일하게 실적 호조세가 나온 게 뭐다? 바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다. 내년에 반도체 업종 2016년과 2019년을 뛰어넘는 역대급 수준의 공급 축소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보통신 기술, IT 기기와 세트 산업인 내년 상반기까지 재고 조정이 불가피해 반도체 시장의 높은 강도의 높은 생산 감축이 이어질 전망으로 관측된다. 신한투자증권보다 내년 2분기 메모리 반도체 주문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된다. 반도체 안 좋죠. 신한투자증권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독과점 이거 뭐 최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뭐 TV 큰 거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사죠. 핸드폰 많이 살까요? 많이 안 사죠. 그죠? 당연히 디스플레이 업종 안 좋을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의 지금 이제 경제 제재를 맡게 되면서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2차 전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자동차에만 탑재하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는요. 미국 차에도 탑재할 수 있고 유럽 차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엄청난 배터리 공장들을 미리미리 지어놨었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2차전지 산업만큼은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조정, 금리 인하라는 사인과 함께 시장의 마지막 조정을 받을 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꼭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기는 언제쯤 온다고요? 제 예상치, 물론 제 예상치는 여러분들 다 많은 전문가님들의 내용들을 통계치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3월부터 9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너무 넓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뭐 전문가들의 지금 이제 평균적인 치를 내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짚어드리기 위해서는 내년 한 1분기가 넘어서야 좀 정확한 예측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모든 걸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9월쯤이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하시면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뭐 몇 월쯤이다라고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에서 9월 정도 사이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쯤 뭐 언제쯤 시장이 급락이 한 차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급락이 나온 다음에 특히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더 적극적으로 매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2차전지 관련 종목이 더 많이 빠진 이유가 뭐죠? 이 머스크 때문입니다. 가장 대장주격 기업인 테슬라가 지금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큰 하락을 보이고 있죠. 신뢰를 잃은 머스크 테슬라 주식 안 판다 말해도 주가 알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판다고 말했는데 또 팔았으니까 이번 연도만 거의 50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최근에도 5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론 머스크 신뢰 이어질까요? 아니죠. 그 신뢰를 잃어가면서 뭐 테슬라라는 주식을 전기차 잘 파니까 실적 좋으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뭐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더욱더 위대하게 이끌 거야 라는 좀 기대감에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 일론 머스크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신뢰를 잃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신뢰를 잃은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시장에 보여줄 시기가 옵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의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그 시기가 바로 전략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페이스리프트로 변화나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변경한다는 내용이죠. 지금 보통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자동차 시장 보시면 성능 부분은 브랜드마다 엄청나게 큰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어차피 과거의 엔진 기능에 따라서 엔진 성능에 따라서 많은 업체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분별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모터를 가지고 돌리잖아요, 그죠? 배터리는 다 비슷한 배터리 낀단 말이에요. 엄청 크게 뭐 혁신적인 배터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능에서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판매량이 가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테슬라의 정말 독보적인 자율주행 이런 특별한 기술이 아니면 사실 디자인 보고 투자하는 경우, 자동차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판매량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3분기부터 생산한다고 하네요. 뭐라고 했죠? 내년 제가 시장에 빠지면 언제 빠진다고요? 3월에서 9월 사이다. 3월에서 9월 사이라는 건 뭐냐면 2분기에서 대략적으로 한 3분기 이 사이쯤에 시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시장이 떨어지고 나서 저가에서 주식들을 쓸어 담는다면 다음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쪽을 사야 되는데 마침 테슬라의 실적 개선이 내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죠. 그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빨리 반등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딱 타이밍을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테슬라라는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 가장 대장인 테슬라의 실적 개선의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종목 쪽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내년에 사이버 트럭이라는 게 대량 생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대감이 있죠. 사이버 트럭, 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트럭인데요. 이거 뭐 트럭이 뭐 그 지구에서 먼저 판매가 되겠지만 화성에 가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각진 디자인이 굉장히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왜 각졌냐? 각진 이유는요. 여기 들어가는 소재가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주에 나가는 그 철제를 지금 자동차에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굉장히 가볍고 탄탄한 소재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둥근 형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진 형태를 들고 있는 자동차가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강력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출시가 계속해서 미뤄져 왔었는데 내년 말에 지금 이제 생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부터 뭐 지금은 생산된다라고 말만 해놓고 계속 연기해 왔는데 말이 돼요? 이번에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옛날부터 생산이 안 되다가 생산이 되기 시작한 테슬라의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 첫 전기 트럭 세미가 인도됐다라는 내용이죠. 예, 지금 현재 이게 뭐 덕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에 트럭 시장에 진출했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전에는 생산 단가를 맞출 수 없었어요. 너무 비싸니까. 자, 그런데 뭐 때문에 맞출 수 있게 된 겁니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5,200여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산되지 못했던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되니까 생산을 자꾸 연기시켜 왔었는데 이제부터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생산이 돼서 인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세제 혜택까지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정부의 혜택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이버 트럭도 정말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내년도 말에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 더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된 이야기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니까 이런 테슬라의 복귀,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내년도 시장이 급락 뒤에 가장 빠르게 급등하고 대세 상승을 시작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 급락 타이밍에 매집하시는 게 가장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대표적인 종목들 잊지 마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혼자서 이런 투자, 일단 큰 그림을 그려드렸죠. 나는 투자를 혼자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 개는요, 여러분들 웬만한 거 여러분들 시간을 싹 다 줄여드리는 전부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뭐 큰 자금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손을 풀 수 있을 만한 종목들 80% 이상 확률, 여러분들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3에서 5% 수익을 80% 이상 확률로서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는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통해서 해외 증시고 뉴스고 뭐가 중요한지,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오늘은 어떤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장시작 전 아침 9시 전에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씩 요령이 생긴 개인 투자자분들도 1시간 이상 걸리신 경우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1시간으로 1시간이 아니라 10분 정도만 보셔도 정리해서 싹 다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매일 아침 시장에 투자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 가장 대세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2000지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좋은 종목들, 강력하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테마주 정리 자료들을 제가 무료로 싹 다 무료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정보료가 궁금하신 분들,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예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설치 버튼 나오니까요. 무료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앱스토어, 애플, 아이폰 사용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가장 처음 나오니까요. 검색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 급등 추천주, 앞서 보여드렸죠? 무료 장전 시황, 이 시황입니다. 급등 포착 자료 다 싹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요. 급등주 포착 자료, 추천주, 상전 시황 모두 다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요. 급등 추천주 지금 현재 쭉 드리고 있죠. 시황 그리고 포착 자료까지 싹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퀄리티 높은 정보를 왜 이렇게 무료로 주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뭐 나중에 무료라고 해놓고 그거 다 유료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좋은 내용들 다 무료로 싹 다 주는 게 왜 그런 거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이유를 여러분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익을 낼 생각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제가 제가 굉장히 천사라서 뭐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미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유료를 진행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이미 고정 수익을 충분히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고정 수익 들어오고요. 광고 수익이 들어오게 여러분들 영상 봐주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저는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고정 수익이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만큼, 유튜브에서만큼은 굳이 어플리케이션만큼은 무료, 굳이 유료를 진행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유료를 설정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왜 그런데 이렇게 퀄리티 높게, 뭐 정보를 주는 거 알겠다, 왜 이렇게 퀄리티 높게 주느냐? 그 이유는요, 이 퀄리티가 높은 이유는 저는 이 자료를 만들 때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만드냐면 제가 개인적인 투자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퀄리티 높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저는 스스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매일 아침에 주식시장의 해외 시장을 보고 주요 뉴스를 파악하고 주요 지표들을 싹 다 확인한 다음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 전일자 상승 테마 종목들 무슨 종목이었고 오늘 뉴스 어떤 뉴스가 나왔고 내 의견은 어떤지, 어떤 테마가 잘 움직일지, 어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 예상해 보는 건요, 정말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성실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다들 알고 있으시지만 잘 살 수 있다 알고 있지만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실함이라는 건요. 저 또한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성실함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 굉장히 큰 단점이죠. 근데 주식시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성실함을 메꾸기 위해서 해당 자료를 제가 스스로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급등천주 내어드리고 시황 내어드리고요. 포착 자료들, 다양한 자료들, 주식 투자 시장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자료들을 100% 무료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들어오셔서 1000분, 2000분 매일매일 추천주 시황 매일 보시잖아요. 그죠? 매일 봐주심으로써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놓음으로써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해당된 자료들을 누구보다도 성실히 보게 됩니다. 살펴보게 되고요. 정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저의 단점을 메꾸고 성실하게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정리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놨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단점을 많이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양한 이유에서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올려드리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면서 정말 무료로 전부 다 싹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들 전달해놨으니까요. 무료 급등추천주 장전시황 포착 자료 반드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무료 급등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2023년도 급등 후보주라고 해서 제가 꾸준히 자료들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자료 이외에도 뭐 VRAR 그 이외에도 2차전지 관련 종목도 2023년도에도 또다시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2차전지 섹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로봇 관련 섹터는 어떻게 될 것이며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은 어떤 건지 해당 자료 하나만 보셔도 전부 다 싹 다 알아갈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들 계속해서 퀄리티 높은 정보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자료들 싹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료 100% 무료 전부 다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면 나오니까 무료로 전부 다 싹 다 이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